칼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정신질환이나 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영매나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저 비범한 재능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에 들어서든 그곳의 감정적 분위기를 읽어내고 사람들이 말 뒤에 숨긴 진짜 생각을 감지하며 다른 모두가 무시하는 숨겨진 긴장감을 포착해냅니다. 가식적인 미소 뒤에 진실을 꿰뚫어보고 애쓰지 않아도 거짓말을 간파하며 모든 관계 속에 존재하는 무언의 문제들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칼 융은 이 능력을 고도로 발달된 인식이라 불렀고 이 능력에 대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외롭고 지치고 오해받는 삶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본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범한 인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융의 발견과 그들의 재능이 종종 저주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비범한 선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 한 환자. 이야기는 1913년 칼 융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막 결별한 후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놀라운 환자가 그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융이 훗날 내향적 직관형이라고 명명하게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풍부하고 복잡해서 외부 세계는 종종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내성적인 성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꿰뚫어보는 그녀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 지 불과 몇 초 만에 그녀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행복한지 슬픈지를 넘어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의 흐름, 즉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분노, 인정하려 들지 않는 두려움, 분주한 활동으로 덮어버린 외로움까지도 말입니다. 그녀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지, 누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예의 바른 대화 아래에 깔린 진짜 역학관계가 무엇인지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융도 그녀가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관찰을 현실과 대조하며 시험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에 항상 옳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 명랑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고 말하면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게서 숨겨진 갈등을 감지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융은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본다. 하지만 이 시야는 축복이 되기는커녕 그녀의 고통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그녀가 사람들에 대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옳았고 아무도 그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저주가 되는 이유, 우리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약간의 척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에 참여합니까?
힘든 날 직장에서 억지로 짓는 미소, 누군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괜찮아 라는 대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명백한 문제를 무시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한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들이 가진 능력은 눈치를 훨씬 뛰어넘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감각입니다. 융이 집단 무의식의 계약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사회적 약속들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 사실들을 못 본 척하고 어떤 환상을 유지하며 우리가 알아차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약속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끌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가짜 미소가 당신에게는 투명하게 보이고 모든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이 드러나고 모든 사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숨겨진 모든 역학관계가 보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시켜주는 일반적인 사회적 계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벼운 대화를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은 동료가 숨기고 있는 우울증을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축하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모든 것이 정상인 척 연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중독, 불륜 또는 질병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융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 그들은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을 지키면 그들은 자신이 인지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집단적 부인에 동참하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민감한 사람들 주변에서 자신이 노출된 것 같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고통이나 비밀스러운 수치심을 본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는 그것을 느끼고 거리를 둡니다. 이는 민감한 사람을 혼란스럽고 상처받게 만듭니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의 4가지 유형융은 이 재능을 가진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4가지 뚜렷한 패턴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인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융이 감정 흡수자라고 부른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들 자신이 불안해지고 우울한 사람 주위에 있으면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마치 주변 환경의 모든 감정을 빨아들이는 감정의 스펀지와 같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갔다가 몇 분 만에 제 것이 아닌 감정들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명절에 가족 모임이 끝나면 녹초가 되는데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려서가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감정들을 제가 대신 처리하느라 지치는 겁니다. 감정 흡수자에게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에게서 흡수한 감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패턴 인식자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만난 커플을 보고 몇 분 안에 그 관계가 오래 갈지 아닐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미래에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융의 기록에 따르면
한 환자는 부부 스스로가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닫기 몇 달 전에 그들의 이혼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논리나 분석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이 인식하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미묘한 패턴들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패턴 인식자의 위험은 그들이 종종 원치 않는 지식으로 저주받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비극을 보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 감응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리적 상태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할 때 두통을 느끼거나 숨겨진 불안을 가진 사람 주변에서 복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누군가에게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가 아플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융은 이들이 종종 치유사나 돌봄 제공자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직업에 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경계가 없다면 그들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 긴장을 흡수하여 스스로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드문 유형은 융이 순수 직관가라고 부른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받지만 그것을 정리하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는지도 모른 채 무언가를 압니다.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강한 느낌을 받지만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환자는 이것을 끊임없이 쏟아지는 알매 폭풍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고 너무 뒤죽박죽으로 들어와 그녀의 의식적인 마음이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명한 시야의 어두운 면, 그림자 투사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그가 그림자 투사라고 부른 현상과 그것이 특히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을 어떻게 겨냥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 즉 우리의 이기심, 분노, 취약함,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욕망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숨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숨겨진 것을 감지할 뿐입니다. 평온한 외면 아래의 분노를, 오만함 아래의 불안감을, 독립적인 태도 아래의 의존 욕구를 포착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무의식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위협에 대한 가장 흔한 반응은 그것을 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민감한 사람이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해 보인다고 부드럽게 언급하면 상대방은 그들이 부정적이라며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다른 모두가 무시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난받습니다. 패턴을 지적하며 도우려 하면 비판적이거나 남을 판단하기 좋아한다고 낙인 찍힙니다.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림자 투사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들킨 사람이 자신이 부인하는 특성을 민감한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화가 났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민감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파괴적인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더 선명하게 볼수록 다른 사람들의 투사 대상이 되기 쉬워집니다. 그들은 희생양이 되고 문제아가 되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현실에서는 단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비추고 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인식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세 가지 위험융은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위험을 밝혔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각각 그들의 정신적 안녕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가족, 직장, 공동체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무언의 합의를 통해 유지됩니다. 모두가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알코올 중독,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완벽한 척하는 결혼 생활, 너무나 정상적이 되어버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미친 짓처럼 보이는 역기능. 누군가 이 숨겨진 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집단의 안정에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마치 모두가 어둠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방에 켜진 불빛과 같습니다. 융은 이들이 종종 집단에서 불가사의하게 배제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초대장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끊깁니다. 두 번째 위험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다른 현실을 보는 데서 오는 심오한 고립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생맹인 세상에서 당신만이 색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붉은 노을, 푸른 바다, 녹색 나무를 묘사하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의 색깔을 봅니다. 이 감각을 공유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고립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위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신체 상태를 느끼다 보면 어디까지가 그들의 경험이고 어디부터가 당신의 경험일까요? 융은 이것을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는데 이는 개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심리적으로 환경과 융합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갖지 않고 흡수한 감정만을 가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감지한 것에 대한 반응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민감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떻게 느끼지? 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동조한 나머지 자기 자신과의 접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인식 능력에 숨겨진 목적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발견은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고장나거나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필수적인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감지했던 삼원, 사회 문제가 폭발하기 전에 그것을 인지했던 예언자, 숨겨진 진실을 작품에 담아냈던 예술가들. 융은 이들이 인류가 결국에는 보아야 하지만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는 의식의 개척자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에 사회가 그것을 정상으로 여겼을 때 그 악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 전에 그들의 배제에 대한 부당함을 인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압도적인 인식 능력은 치료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아직 적절한 맥락을 찾지 못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비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결국 인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 예민한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관리하는 법 융은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식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한 정신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화입니다. 즉, 당신의 것과 다른 사람에게서 주워온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고독, 즉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융은 매일 최소 1시간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입력도 없이
오직 자신과 자신의 생각, 감정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장했습니다. 점차 나는 슬프다, 와 나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짊어지고 있다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당신 자신의 숨겨진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인지하든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융이 그릇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인지하는 것을 담아두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의 감정을 짊어지는 대신 매일 저녁 30분 동안 자신이 흡수한 것을 의식적으로 검토하고 인정하고 그런 다음 놓아주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서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완전한 인식을 접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의 재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다른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두 의식적인 개인이 만나면 즉각적인 인식이 일어납니다.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의 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같은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보여지는 것에 이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융이 타고난 그릇이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민감하거나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강렬한 인식을 감당하거나 이협받지 않고도 주변에 있을 수 있는 타고난 안정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식의 폭풍 속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다 역할을 합니다. 통합으로 가는 여정의 단계들 융은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면서 예측 가능한 단계를 거친다고 관찰했습니다. 1단계는 부정과 억압입니다. 수년간 자신의 인식을 억누르며 정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2단계는 압도적인 자각입니다. 부정의 벽이 무너지면서 억눌렀던 모든 인식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3단계는 의식적인 학습입니다. 자신의 인식을 저주가 아닌 선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을 배웁니다. 4분단계는 통합된 봉사입니다. 인식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초월적 기능입니다. 인식이 완전히 통합되어 더 이상 그것과 씨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부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들은 보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을 알며 드라마나 어려움 없이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역할, 그리고 인류의 진화융은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집단의식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의식도 신체처럼 진화하며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진화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의식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해왔습니다. 공감 능력, 심리적 이해, 감성 지능이 발달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인식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박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이 보았던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부담처럼 느껴지는 것은 인류가 다음 단계에서 배워야 할 것에 대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 즉 피상적인 외모를 넘어서 보고
복잡한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고 모든 것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느껴야 하는 도전들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당신의 압도적인 인식 능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단지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집단 의식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다르게 고립되고 압도당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세상이 당신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통합되지 않은 형태가 아니라 의식적인 개발을 통해 지혜, 연민, 그리고 봉사로 정제된 형태로 말입니다. 당신의 인식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과의 무의식적인 관계가 짐입니다. 그 관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융이 믿었던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달이 인류가 더 위대한 의식을 향해 진화하도록 돕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모든 것을 계속 인식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인식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명확하게 보아야 할 절실한 세상에 당신만의 독특한 시야를 기여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선택